팔자주름 시술도 아무거나 받으셨다가는 정말 큰일 나세요. 팔자 없애겠다고 무작정 필러부터 맞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팔자주름 깨끗하게 없애고 싶으시다면 먼저 거울을 보고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피부 다빈치 전인경입니다. 팔자주름이라도 다 같은 팔자주름이 아니거든요.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다 다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필러만 넣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팔자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라서 필러가 이동할 수 있거든요. 필러가 여기 주름 골짜기 부분에 머물러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언덕 부분으로 이동해서 주름이 더 깊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또 팔자 자체보다는 입 구조나 뼈 구조가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시술하는 경우에는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은 원인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팔자주름을 유형별로 어떻게 치료드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팔자주름은 어린아이한테서도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상 구조예요. 근데 이게 노화 때문에 더 진해지고 깊어지는 경우에는 좀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팔자주름은 단순히 이게 꺼져서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주름이 패여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구조가 돌출돼서 도드라지거나 살이 접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크게 5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주변 살이 늘어난 경우, 살이 처진 경우, 앞광대 볼륨이 감소된 경우,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혀서 실선처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타고난 골격이나 입모양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먼저 팔자 위쪽 살이 늘어난 경우를 보면요, 팔자주름 선 위쪽에 볼살과 지방이 많으시고 보통 체중 증가와 함께 심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다이어트와 함께 볼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술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윤곽주사나 인모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지방을 줄여줄 수가 있고,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하이프 시술로 지방을 줄여주면서 처진 살을 함께 리프팅 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꺼진 부위에는 볼륨을 채워주시면 도움이 되죠. 볼륨을 회복시키는 방법에는 지방이식이나 필러, 콜라겐 부스터 등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필러는 이런 투명한 히알루론산을 사용해서 볼륨을 채워주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관 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혈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바늘이 아니라 이런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러가 주변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은 주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베르 볼륨이나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부스터는요,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더 자연스럽게 볼륨 회복이 됩니다. 필러만큼 즉각적으로 차오르진 않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요. 저희 실제 제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우더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수화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은 시술 후 1달, 2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차오르게 되고요. 부족하면 3회까지도 추가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드물지만 결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케이스를 살펴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팔자주름 옆에 있는 볼살과 심술보살이 많으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윤곽주사를 해서 팔자주름 옆에 있는 지방과 입가의 심술보 지방을 줄여주고 처진 살은 울세라를 통해서 리프팅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팔자주름과 마리오넷 주름에는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을 채워서 단차를 줄이는 쪽으로 시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볼살이 처지는 경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노화되면 탄력도 저하되고 중력의 영향 때문에 지방층이 아래로 내려와서 살이 접혀서 생기는 거죠. 젊었을 때는 팔자가 심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팔자가 심해진 분들이 많고 병원에 제일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크게 3가지 치료가 있는데요, 먼저 페이스리프팅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효과가 확실하겠죠. 그 다음은 실리프팅 시술이 있는데 즉각 효과는 좋지만 유지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도 싫고 뭘 넣는 것도 싫은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초음파를 한 곳에 이렇게 집중시켜서 스마스층이라는 곳에 콜라겐을 재생시키게 되면 처진 피부가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팔자주름도 개선이 됩니다. 바로 일상생활에 붓기가 가능할 정도로 크게 티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이에요. 실제 예시를 보면요, 이분은 팔자주름 옆에 살이 처져 있으면서 그쪽 볼륨도 감소되어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울세라를 꾸준히 하셨고 팔자주름에는 주베룩 볼륨을 3번
번 시술했던 경우입니다. 시술 후의 사진을 보면 팔자주름의 음영이 줄고 처졌던 볼살도 많이 달라붙어서 매끈해 보이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피부 자체 탄력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세 번째로 볼살이 처지는 원인이 앞광대 부위의 볼륨이 감소되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앞광대 부위는 뼈, 근육, 지방, 피부로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데 노화 때문에 뼈가 줄어들고 살도 빠지고 근육도 약해져서 이 부분이 꺼지게 되는 거죠. 텐트도 기둥이 없어지면 푹 꺼지는 것처럼 이 부분이 꺼지게 되면 살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고 팔자도 심해질 뿐더러 눈밑도 좀 퀭해 보입니다. 이때는 리프팅 시술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볼륨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꺼진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시술들, 앞에서 말씀드린 필러나 주베륵 볼륨, 스컬트라 같은 시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팔자주름 자체에 넣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앞광대 쪽 볼륨을 채워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유지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뭔가를 넣는 시술로 꺼려지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앞광대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운동으로 볼륨을 회복시켜 볼 수 있고요. 조비다나 엠페이스와 같은 중안면 근육 레이저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안면 근육 운동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눈 및 앞광대 쪽 볼륨이 꺼져 있으시죠. 볼륨이 부족해서 볼살이 처지고 주름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리프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필러,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서 볼륨을 회복시켜드리면 처졌던 살이 다시 올라가면서 팔자주름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 만약 한 가지 시술만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앞광대 필러 해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 더 하신다 그러면은 처진 살을 울세라로 리프팅 시켜드릴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팔자주름이 보인다면은 그때 스컬트라나 주베륵으로 팔자주름 채워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표면에 얕고 미세한 실선으로 보이는 팔자주름인데요. 입 주변 표정을 지을 때 살이 접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타고난 근육 모양 때문에 웃을 때마다 피부가 접히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가 반복적으로 접히면 주름이 자리 잡는 것처럼 얼굴 표정이 반복되면 실선 모양으로 주름이 잡히는데 이게 오래돼서 일종의 흉터처럼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피부 얕은 층에 묽은 히알루론산 필러나 리쥬란 주사 해볼 수 있고요. 주베륵 같은 콜라겐 부스터 넣어주거나 여러가지 레이저를 통해서 개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면요. 이분은 표정을 지으실 때 팔자주름이 접힌 케이스고 얇은 실선처럼 주름이 관찰돼요. 이럴 때는 깊은 볼륨을 회복시키더라도 피부 표면에 실선은 남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피부 얕은 층에 리쥬란이나 주베륵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드리고 프락셀 레이저를 진행해서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 뭐를 넣는 것도 싫고 티나는 것도 싫다고 하시면은 써마지나 올리지오로 피부 자체의 탄력을 개선시켜서 좋아지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이 좀 돌출되거나 앞광대 뼈가 도드라져서 팔자주름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강 구조는 입가와 광대 사이에 고랑을 만들게 되고 그 사이에 팔자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돌출입으로 인해서 생긴 팔자주름은 꺼진 부위를 채워주더라도 만족도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러나 리프팅 시술로 개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아 교정이나 수술 등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팔자주름의 유형을 정리해드려 봤는데요. 팔자주름의 원인은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를 들면 탄력이 저하돼서 팔자주름이 생겼는데 앞광대 볼륨 저하까지 있는 경우라면은 리프팅 시술과 함께 볼륨 회복 시술이 함께 필요하고요. 팔자주름 주위의 살은 도톰하면서 표정 때문에 실선 모양으로 주름이 자리 잡힌 경우에는 주변 살 볼륨은 줄여주되 실선 부분은 흉터 레이저 시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팔자주름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거는 가능하지만 팔자가 아예 없어지기는 어렵고요. 또 과도한 시술로 팔자주름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너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원인에 맞는 시술로 팔자주름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 다빈치 전인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